일상에서 실천하기 쉽고 효과 좋은 비대면 시대 운동법 걷기. 허리 통증이 전혀 없어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심폐기능, 또 골격의 기능, 또 근육의 근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신경의 조절 능력까지 다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걷기 운동. 통증이 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바닥에 닿으면 송곳을 막 찌르는 것처럼 심하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올바른 걷기 운동의 기준을 세워라. 과연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건강해질까? 한 4km 정도를 걷는 것 꾸준히 50분에서 1시간에 육박할 수 있게끔 걷는 것이 건강에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루 최소 4km 걷기의 건강 비결을 알아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이명숙 씨.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던 것이 7년 전이었다. 당시 뇌출혈과 뇌부종 때문에 두개골 일부를 일시 개방하는 등 3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회복 속도에 맞춰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해서 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걷고 있는 이명숙 씨. 요즘엔 보폭을 넓혀서 뒷산을 오른다. 만보 갔다 올 거를 한 8,000보, 7,000보밖에 안 되더라고. 빨라지고 넓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걷는 이명숙 씨. 여전히 운동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근데 한 4km 정도 걷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고는 꼭 해요, 그거를. 아침 시간에 주로. 그래야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고 제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성지방 하여튼 6가지인가 그래서 병이 다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1시간이면 최소 4km는 걷게 된다. 이명숙 씨의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떨까? 1년 전보다 지금 이제 더 인지 기능이나 그리고 신경학적 반응은 더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언어가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거의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한 부위도 좋고 주위 혈관들도 굉장히 협차가 없고 그리고 주위 모혈관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야외에서 특히 걷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아무래도 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심장혈관까지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뇌졸중 재활 과정에서 걷기 운동은 인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권도석 씨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적어놓고 보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운동을 한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가 왔던 권도석 씨.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때는 이것만 됐고 이거는 막 떨리가지고 안 돼. 근데 지금은 되긴 되잖아요. 그죠? 권도석 씨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은 만 4개월 전인 올해 1월이었다.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오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취했구나 싶어서 그냥 나왔거든요. 이랬더니 걸을 수가 없는 거라. 그대로 입원해서 무려 4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던 권도석 씨. 병원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은 걷기 운동이었다. 재활할 때 1층에서부터 9층까지 복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복도 걷다 계단을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걸었어요. 2시간. 오른쪽 다리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4개월 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회복된 권도석 씨. 지금도 하루 2번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 빨리 걷고 싶으면 좀 빨리 걷고 그다음에 천천히 걷고 싶으면 천천히 걷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걷는 게. 뇌졸중 후유증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권도석 씨에게
과연 걷기 운동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어지럼증이 심해서 이제 구토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응급실에 계시다가 오른쪽 마비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자리가 이제 뇌경색 자리거든요. 예, 크진 않지만은 이 부위가 말하는 신경,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하고 맞아떨어지고 있고, 혈전이 생기지 말라고 와파린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가서 많이 회복된 걸로 보여지고요. 처음에 특히 마비가 있었는데 마비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병원 입원 당시 권도석 씨는 로봇 보행 치료로 재활훈련을 했다. 혼자 서게 됐을 때 보행을 수천 번 반복시켜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회복하게 하는 치료다. 일어나셔가지고 한 걸음을 막 떼시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이 로봇 치료를 진행을 하면 효과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걷게 되면 그 다음 보행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고쳐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 권도석 씨는 이 모든 과정에 전력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 마음으로 하여튼 1분 1초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권도석 씨의 재활의학과 정기검진 날. 불과 4개월 전 편마비가 왔던 권도석 씨. 현재 신경회복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위로 올려보세요. 힘껏. 이제 뭐 거의 정상이신데요.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시겠어요? 마비가 왔던 오른쪽 손 글씨 써보기. 한눈에 봐도 입원 당시 글씨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 가장 열심히 한 걷기. 이제 뒤꿈치로 미는 건 아주 좋으세요. 네, 잘하고 계시고 좋으세요? 아주 좋으세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 1단계 정도셨는데 지금은 5단계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셨고요. 집에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 상태로 거의 많이 회복되셨다고 봅니다. 얇고 흩어진 상태로 손상된 운동신경. 뇌 조직이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데 기능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일까? 뇌도 원래 처음에 이제 성숙이 되면서 그와 같은 고속도로나 뭐 이런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도로들이 생기지만 그 도로가 아니라 과거에는 썼지만 잘 안 되던 그런 국도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그것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 신경 조직이 손상돼서 그 부위가 조절하는 기능과 행동에 장애가 생긴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일어서고 걷는 연습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 인체 곳곳의 근육과 뇌가 신경계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도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조직의 신경 전달 경로 대신 새로운 전달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걷기 같은 운동이 이렇게 다른 경로를 찾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뇌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미국 뇌졸중협회와 심장협회가 권장한 지침에 따르면 성인은 일주일에 3-4번 평균 4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이 혈관 건강은 물론 이동성, 균형,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걸음으로써 이 뇌의 산소량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스태미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적으로도 이런 우울증 극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 재활 로봇 올림픽. 20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 이 대회에 착용형 외골격 로봇 종목에 출전했다. 경사로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코스. 8개국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결과는 금메달.
김병욱 씨의 우승이었다. 미국의 나사가 후원하는 팀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그 외에 여러 국가가 있었지만 월등하게 저희가 3분 47초 만에 결승선을 골인해갖고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김병욱 씨가 착용한 재활 로봇은 국내 공학기술진과 의료진이 협업해서 개발 중인 한국형 착용형 외골격 로봇 최신 버전이다. 김병욱 선수는 이 로봇을 입고 세계대회 기록을 단축했다. 지팡이에 있는 버튼으로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한 20걸음 정도를 걸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을 입고 걸으면서 건강에 변화가 생겼다. 마비 환자들이 항상 앉아 있다 보니까는 소화기관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늘 로봇을 많이 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특히 관절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뼈를 자극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하지 마비로 인해서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이 워크온 수트를 입고 다시 걷게 되면 심장의 기능, 폐 기능이 호전되고 또 콩팥의 기능이 호전되고 또 뼈가 튼튼해지고 이런 의학적인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걷기 운동은 우울증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양한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그다음에 운동 부족,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모든 위험인자들이 운동 부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함으로써 이런 위험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하시면은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인데요. 이 폭포는 떨어져서 잠베지강에 급류를 만들며 순식간에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강물이 쏟아져 단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일사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일사천리를 조금 다른 뜻으로 바꿔서 소개할까 하는데요. 일사천리, 즉 하루에 4km 이상 걸으면 건강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새로운 걷기 운동법으로 말이죠. 하루에 4km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꾸준한 걷기 운동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실험해 보았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운동 습관이 불규칙한 50대 중년 남성 3인.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하고 있고요. 걸을 때 한 8,000보에서 12,000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김병유 씨는 혈당 관리를 위해 하루 1시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시간적인 거나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에 의해서 좀 한 주는 또 빠지기도 하고. 박상만 씨는 과거 격렬한 운동도 즐겼지만 불규칙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너무 늦게 먹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바로 이제 추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어떤 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양광석 씨는 과체중이고 역시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는 편. 먼저 새 피험자가 두 발로 서 있을 때, 또 외발로 서 있을 때 정적인 균형 감각을 측정했다. 그다음 걸을 때 동적인 균형 감각도 측정했다. 신경 예민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발을 걸을 때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예민하게 계속해서 뇌에다가 전달하는 능력을 신경 예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예민도가 이제 보행에서 필요한 것은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 정확하게 내딛는 것이 낙상도 예방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눈 감고 외발 서기는 시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신경 예민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중년 이상 고령층의 건강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김병유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버텼다. 정적인 균형 감각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보행 분석을 통해서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보행 3단계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지 확인했다. 걷는 것을 늘 꾸준히 해오셨던 이 피험자분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부터 발가락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측으로나 외측, 즉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막 휘청하는 이런 것들이 없고 걸으실 때마다 몸의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걷는다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고요. 다른 두 피험자는 압력 중심 이동이 뻣뻣하게 나타나거나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꾸준한 걷기 운동이 동적 신경 예민도 유지에도 유리한 것이다. 걷기에 관한 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성인 하루 최소 운동 권장량은 중강도 운동 60분 이상인데 걷기의 경우 걸음 수로 환산하면 최소 8,000걸음이다. 그런데 평균 보폭 범위로 계산해보면 4km. 즉, 하루 4km 이상은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행 속도를 가지고 4km 정도에 육박하게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게 되면 연구들은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사성 질환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통 체육 수련 모임. 작년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걷기왕 김명자 씨도 참가했다. 걷기 운동에 도움이 돼서다. 양쪽 밸런스가 맞게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그런 자세가 많거든요. 걷기 운동은 그전보다 많아져서 많아졌지 줄지는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고관절 통증으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식사를 했던 김명자 씨. 앉는 것이 무섭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걷기 운동으로 허리와 고관절 통증을 줄였다. 그리고 2019년엔 군청에서 주관하는 걷기왕 대회에 도전해 최종 걷기왕으로 선발됐다. 요즘도 걷기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김명자 씨. 휴대폰에 하루도 빼놓지 않은 걷기 운동 기록이 가득하다. 잘 걸을 때는 정말 1시간에 4km가 나오고. 2개월 만에 새 신발 밑창이 닳는다. 요즘 통증은 좀 어떨까? 작년보다도 훨씬 좋아졌지요. 작년도 조금 이제 나을 단계였던가 봐요. 그런데 올해는 더 좋아져 갖고 아직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작년엔 걷기왕 대회 횟수 부문 1위를 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걷기 운동에 나선 김명자 씨. 탄력 있는 우레탄 재질 산책로에서 주로 걷고 있다. 보폭은 넓게, 그리고 몸은 꼿꼿하게 세우고 걷는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걷기 운동은 김명자 씨 생활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즐거우니까 일단은 통증이 가시니까 그게 더 좋아서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요. 허리가 아프실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걸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몸을 고정시켜서 걷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보폭을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들이 힘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썼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이완작용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관절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만 가는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걷기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진 않는다. 아침마다 20분 넘게 발을 스트레칭해주는 박유라 씨.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근육을 주로 풀어준다. 평발이지만 걷기 운동을 즐겼던 박유라 씨는 8개월 전 양발 모두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그날은 8,000보를 이미 걸었는데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한 코스를 더 걸었어요. 12,000보를 걷게 되어 있는데 걷고 집에 들어오니까 발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내 발이 바닥에 닿으면 송곳을 막 찌르는 것처럼 심하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8달 가까이 고생하고 얼마 전에 통증이 가라앉은 박유라 씨. 그동안 다양한 스트레칭 중에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계단 스트레칭을 특히 열심히 했다.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했어요. 하루에 100개, 많을 땐 200개도 했어요. 최근에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한 박유라 씨. 자신의 발 모양에 맞춘 신발 깔창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주의하고 있다. 박유라 씨는 집 근처 숲길을 매일 걷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알맞는 거리만큼만 걷기로 했다. 지금 하루에 한 6,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걸어요. 거리로 환산하면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 4km, 일사천리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박유라 씨. 족저근막염을 치료한 뒤로 매일 발 스트레칭을 하고 전보다는 거리를 줄여 실천하고 있는 걷기 운동법. 박유라 씨는 올바르게 걷고 있는 걸까? 나현주 씨는 요즘 좌식 생활을 하지 않고 의자에서 주로 생활한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이다. 1년 전 난생 처음 겪는 무릎 통증을 겪었다. 갑자기 이렇게 집안일 설거지 하는데 통증이 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입을 벌리고 이거 왜 그러지? 일시적이겠지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재차 설거지를 하니까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통증이 오더라고요.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었다.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많이 맞았어요. 양쪽에 이렇게 바닥을 대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이 불편해진 나현주 씨. 좀처럼 통증이 빨리 나아지지 않자 걷기 운동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죠. 아파도 통증이 와도 꾹 참고 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 천천히라도 막 몇 바퀴씩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하니까 점점 조금씩 통증이 오는 그 진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요즘엔 틈날 때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합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최소 10,000보는 꼭 채우려고 노력 중이다. 10,000보 이상 걸었을 때는 어떤 때는 통증이 없고 아주 개운하고요. 또 가끔은 한 번씩 그 전에 아팠던 연골 주사 맞았던 자리가 가끔 통증이 좀 약간씩 아주 심하게는 않고 약간씩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온 나현주 씨의 걷기 운동은 적절한 수준일까? 박유라 씨와 나현주 씨의 걷기 운동은 현재 건강 상태에 알맞은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박유라 씨는 족저근막염이 발생했던 두 발 상태를 모두 검사했다. 또 나현주 씨는 통증을 느꼈던 무릎과 오래전에 수술한 허리 상태를 검사했다. 그리고 걸음걸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 보행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족저근막염이 발생했던 박유라 씨. 조금씩 걷는 거는 좋으신데 갑자기 많이 걸으시는 건 안 좋고 많이 아프시면 일단 쉬셔야 돼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 5개 가지를 내어 발가락에 붙은 두꺼운 섬유띠를 말한다. 발뼈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이 족저근막이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족저근막염인 것이다. 사실 많이 걸어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녁 걷지 않고 너무 쉬게 되면은 근육의 유연성 또들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심하게 아프실 수가 있어서 걷기 전에는 특히 아침에 나서 걷는다고 하시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힘이 꽉 다음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나현주 씨. 누가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골격도 있고 퇴행성 변화가 뼈에 있는데요. 관절 간격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유착이 된 게 아니라서 지금 환자분처럼 경미한 통증이 있고 오히려 걸으면은 좀 낫고 한 분들은 그 관절 내에 있는 연골에 움직여 좀 줘야 영양 물질이 공급되고 노폐물은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 심하지 않은 한 중간 정도 관절염 환자라고 하면 하루에 한 30분씩 한 3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유라 씨는 적절한 수준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현주 씨는 시간을 줄일 것을 권고받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셔서 지금 하는 걸 꾸준히 균일하게 매일매일 할 거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선에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있다 이제 피로감이나 통증이 사라지면 좋은데 하고 나서 계속된다. 특히 그 다음 날까지 아프다. 관절에 많이 붓고 이런다. 이러면은 그거는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이셔야 되고 적응이 된 다음에 늘리든지 하셔야지 그걸 계속하면 뭐 낫지 않고 계속 아프신 거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성인 산티아고의 유해가 보관된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걸어서 도착하는 인기 있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죠. 보통 40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여행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맥도 넘고 평원도 지나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지루함이 덜하기 때문이죠.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루함을 덜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수욕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희 씨. 바쁜 시간은 지났는데도 할 일이 끊이질 않는다.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두지 않으면 정작 손님들 몰릴 시간에 감당이 안 된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한 지 12년. 건강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양쪽 어깨에 전기가 통한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양팔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자요. 자꾸 이렇게 자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결국 왼쪽은 오십견, 오른쪽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조금 더 악화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러던 중 최선희 씨는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걷기 운동법을 찾았다. 폴을 짚고 걷는 노르딕 워킹이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2년 전 가게 앞 바닷가에서 군청 주관으로 열린 강습회를 통해 배우게 된 노르딕 워킹. 그 후 자신의 폴을 샀고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었다. 처음엔 아마 이랬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밖에 이것도 안 돼요. 아파서.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이제 뒤로 뻗쳐. 어깨를 뒤로 활짝 젖히는 자세로 걷는 노르딕 워킹. 3개월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있기는 있어요, 통증이. 하지만 한 20%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몸이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또 살이 몸무게가 많이 살이 빠졌기 때문에 뭐 현실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있고. 주말 아침 군청에서 주관하는 노르딕 워킹 강습회가 다시 열렸다. 초보자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 오랜만에 최선희 씨도 함께 참가했다. 노르딕 워킹은 기본 자세를 올바르게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보폭은 폴 길이만큼 넓게 하고 몸은 곧게 세운다. 팔도 곧게 펴고 어깨는 최대한 뒤로 젖히면서 폴과 다리는 지면과 60도 기울기로 걷는다. 이때 앞쪽 손은 주먹을 쥐고 뒤쪽 손은 펴서 스틱을 밀어내듯이 하며 걸어야 한다. 노르딕 워킹은 양손에 2개의 폴을 잡아서 지면을 누르는 순간 자세가 업라이트 되면서 척추가 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어깨를 뒤로 젖혀줘야 됩니다. 젖혀주지 않으면 손이 뒤로 엉덩이 뒤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뒤로 젖혀주고 그다음에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고 나면 해변을 따라 걷는 노르딕 워킹 체험이 시작된다. 동작도 익숙하지 않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서 정확한 자세로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강습회. 직접 해본 느낌은 어떨까? 대부분 앞근육을 쓰는데 안쓰는 뒷근육을 쓰니까 그분들이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 견갑골 쪽에가 많이 저는 팔이 부드러워졌어요. 노르딕 워킹은 실제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 제작팀은 3명의 노르딕 워킹 숙련자들과 함께 직접 운동 효과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연령과 운동 경력의 차이가 나도록 조합했다. 1차 측정. 먼저 동작 분석 측정 센서를 부착하고 호흡 가스 분석기를 착용했다. 그리고 일반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각각 시행했다. 분석 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측정 결과값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보행과 또 노르딕 워킹 때의 산소 소모량을 비교해서 측정을 해봤고요. 몸통의 기울기라든지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폭, 그 발걸음 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작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3 피험자 모두 노르딕 워킹 때 보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간을 걸으면 일반 걷기보다 노르딕 워킹 때 산소 소모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측정. 인체 주요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 역시 일반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각각 시행해서 비교 결과값을 얻었다. 측정 결과 일반 걷기와 비교해서 노르딕 워킹의 근육 활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두근과 광배근, 척추 기립근, 후방 삼각근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일반 걷기에 비해 노르딕 워킹 때 상체 근육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다. 종합하면 일반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과 허리에 주로 근 활성이 증가하는 반면 노르딕 워킹은 하체는 물론 상체 근육까지 근 활성이 증가한다. 동시에 노르딕 워킹은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져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 모두 노르딕 워킹을 할 때 일반 보행보다 보폭이 증가하고 그리고 보행 시에 팔을 뒤로 휘두르는 상지의 근육 그리고 몸을 바로 세우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전신 운동의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같은 시간 보행 운동을 했을 때 더
에너지 소모,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바다에서 가까운 오름 산책길. 39년 직장 생활 후 퇴직한 손정희 씨. 시간 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런데 보통의 걷기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 운동이 될까 싶게 천천히 걷는다. 주변도 보고 저도 돌아보고 사물도 이렇게 가까이 보고 하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 하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이렇게 걷고 있다. 빨리 걸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좀 빨리 걷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개운함, 땀을 쫙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개운한 감이 있고 이렇게 걷는 거다 보면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느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차를 자주 마시는 손정희 씨. 이 또한 극심했던 직장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생긴 습관이다. 그때 증상은요, 머리가 정말 지근지근 그렇게 아프고 눈앞이 침침하고 온 어깨 이런 데가 어깨가 이렇게 크레인에 내가 매달려 있다는 그런 느낌. 작년에 제 지인 소개로 살림치유라는 특별한 단어를 저한테 접하게 돼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하게 됐었어요, 1기로.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운동 방법하고 너무나 다르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특별하게 와닿았고 편안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운동을 좀 다르게 했던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는 운동하고 차하고 병행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주말 아침, 손정희 씨가 참여했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올해도 열렸다. 먼저 참가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한 번 더 측정한다. 전후 변화를 보기 위해서다. 그다음 편백나무 숲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된다. 두세 걸음 걷다가 멈춰서고 다시 두세 걸음 걷다가 멈춰선다. 잡념을 멈추고 지금 내 몸 곳곳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한다. 바로 명상 걷기다. 명상 걷기는 특히 정신 건강에 효과적이다. 한 38명 대상으로 여러 번 해본 결과 혈관 건강 지수가 좋아지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도 대주군과 시험군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평균 수치가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즐기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마음껏 즐겼더니 스트레스가 탁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요 56에서 41로 떨어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39명을 대상으로 숲과 체육관에서 각각 빠르게 걷기와 명상 걷기를 시행한 결과 숲에서 명상 걷기를 한 경우에 불안 척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을 할 때도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면 천천히 명상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 명상 걷기는 도심에서도 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최종호 교수. 수영 10년, 근력운동 20년을 해왔지만 모두 중단하고 명상 걷기로 바꿨다.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운동하고 달리기하고 수영하는 것들이 좀 훨씬
효과가 있고 명상적 걷기는 이제 심한 운동은 아니니까 좀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나이가 들어도 하는데 별 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평온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 최종호 교수는 걸어서 퇴근하면서 명상 걷기를 한다. 덕분에 평생 근무한 병원 뜰에 소나무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처음 깨달았다. 또 제가 이름을 1송이, 2송이, 3송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이름을 이제는 몸만 봐도 아 얘가 1송이 몸인 거 알겠어요. 얘가 1송이 몸인지 알겠고 2송이가 그래도 이렇게 2송이가 제일 건강해. 명상 걷기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나 주변 환경에 집중하며 걷는 방법이자 명상법이다. 걸으면서 명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왜 그러냐면 명상이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은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뭐 자연 환경 좋은 데서 이렇게 딱 눈 감고 그런 명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 때문에 후회하시고 우울하시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내 뭐 발의 감각이 닿는다든지 옆에 있는 자극의 감각이 닿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도 실행하기가 훨씬 움직임 명상에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이은성 씨. 취재, 사진 촬영, 기사 작성까지 혼자 하려니 업무량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 작년부터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특하게 맨발로 걷는다. 근데 지금 꾸준히 맨발 걷기를 계속 하면서부터는 체력이 크게 떨어앉아서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이은성 씨. 현장 갔다 오면 허리 아파서 누울 때도 살짝 좀 인상 찡그리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일어나고 근데 맨발 걷고 나서 이 현상 하나도 없어요. 요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친구와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이은성 씨. 바닷가 끝에서 끝까지 3번 왕복하며 걷는다. 너무 추울 때는 신발을 신고 그 외에는 신발 신는 시간이 기껏해서 한 달 정도? 그 다음에는 다 맨발로 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더 모여드는 친구들. 함께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바닷가 쓰레기 줍는 모임도 만들었다. 이은성 씨 친구들 역시 맨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서 대부분 건강이 개선되는 다양한 효과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다. 거북목이 이게 제가 정형외과 가서 수술도 가능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한테는 컴플렉스였는데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맨발 걷기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최소한 100일 내지 200일 정도 걸으시면 효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와 운동화 신고 걷기를 한 고령자들을 비교한 최근 연구 결과 맨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의 평균 통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균형 및 보행 능력 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허리 통증에서 보통 2점 정도의 변화를 임상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최소한의 변화를 보는데요. 맨발 걷기 그룹에서는 대략 2점 정도의 변화가 관측되어서 맨발 걷기가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걷기는 혼자 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경찰 공무원 변준범 씨. 출근길에 약 5km를 걷는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또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평일날 차라리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자. 바쁜 일정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출퇴근 시간 걷기 운동. 1년 후
효과를 체험한 변준범 씨는 주변의 권고로 경찰서 내부망에 경험담을 공유했다. 생각보다 호응이 커지면서 이제는 걷는 발 모양의 착안에서 11번 버스라고 이름 붙인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동참 의사를 밝힌 동료 수가 나날이 늘어나서 이제는 40여 명이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11번 버스 운동에 더 나아가서 직원들에게 하루에 4km씩 한 3달 정도 걸으면 한 1000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사천리 운동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대면 시대 맞춤 운동 걷기. 하지만 시작이 쉬운 만큼 포기하기도 쉽다.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통증이 오면 쉬셔야 되고요. 쉬었다 걸으시든지 그 정도 범위에서 멈추고 조금 나아지면 그때 조금씩 늘려주셔야 되죠. 한 4km 정도를 걷는 것 꾸준히 50분에서 1시간에 육박할 수 있게끔 걷는 것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유의한 건강에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